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독일의 포메이션은 3-4-3을 기반으로 운영하며 전방에는 볼테마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는 상대 수비 라인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연계 플레이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최전방에서 흐름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선에서 공격을 이끄는 비르츠는 좁은 공간 안에서도 섬세한 패스 전개와 탈압박 능력을 갖춘 기술형 자원이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기복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는 다소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고레츠카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커버에 강점을 보이며 상대 공격 흐름을 끊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수비 전환 과정에서 포지셔닝이 느리고 빠른 템포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수비진은 3명의 센터백을 중심으로 구성된 3백 구조로 운영되며 기본적인 수비 조직력 자체는 무너지지 않지만 개별 선수들의 반응 속도와 순발력에서 부족한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상대가 빠르게 침투해올 경우 뒷공간을 커버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며 순간적인 대응이 느려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비진이 한 템포 느리게 움직이며 빠른 공격 전개를 가진 팀을 상대로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반면 프랑스는 포메이션은 4-2-3-2를 사용하며 이 구조 내에서 각 포지션의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의 킬리안 음바페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의 하프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공간 침투 능력과 결정력이 모두 뛰어난 공격수입니다. 우측 측면의 덴벨레는 개인 돌파에 능할 뿐 아니라 예리한 크로스를 자주 시도하며 수비수와의 1대1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통해 공격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올리세가 배치되어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템포 조절과 패스 연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좌우 측면으로의 전환 플레이를 정교하게 조율하며 이선에서의 침투 연결도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체적으로 중앙과 측면을 골고루 활용하는 전술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상대의 수비 라인을 좌우로 흔들 수 있는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빠른 템포 전개와 순간적인 위치 이동을 통해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고 그 틈을 파고드는 플레이가 매우 조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린 독일 수비진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바페와 덴벨레의 스피드 그리고 올리세의 연결 능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경우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일은 3백 수비를 통해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지만 개별 수비수들의 반응 속도와 커버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프랑스의 빠른 공격 템포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프랑스는 전방과 측면의 공격 자원들이 모두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전체적인 템포 조율과 찬스 창출 능력에서 독일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의 흐름이 빠르게 전개되는 구간에서 프랑스의 공격 조합은 독일 수비진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며 실질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프랑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적으로 다득점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프랑스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입니다. 포르투갈의 포메이션은 4-3-3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점유율 지향형 팀으로 최전방에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여전히 공격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과거보다 활동량은 줄었지만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은 여전히 날카롭고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만들어내는 피니셔로서의 가치는 여전합니다. 측면에서는 페드루 네투가 빠른 드리블 돌파와 컷백을 활용한 공격 전개에서 위협을 가하며 상대 수비를 측면에서 흔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투는 수비 전환 시 활동량이 많지 않아 측면 수비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포르투갈의 공격 전개를 조율하고 있으며 전진 패스의 정확성과 패스 시야 면에서 매우 뛰어난 자원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강한 압박이 계속될 경우 그에게 과부하가 걸리며 뒷공간 커버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팀의 밸런스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전체적으로 점유율과 중원 장악에는 능하지만 하프스페이스 커버와 포백과 미드필더 간 간격 조정에서 지속적인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상대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플레이에 대한 수비 대응 속도가 늦어지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세밀한 패스 전개와 빠른 템포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미켈 오야르사발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침투 타이밍에 능한 전형적인 스트라이커입니다. 우측에서는 라민 야말이 활약 중인데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와 빠른 볼 템포 전개를 통해 측면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상대 풀백과의 1대1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미켈 메리노가 활약하며 메잘라 유형의 선수로서 대각선 침투와 전개 능력 그리고 전방으로의 직선적인 움직임을 통해 팀 공격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리노와 오야르사발은 과거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췄던 경험이 있어 현재 대표팀에서도 패스 전개와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리노가 전개 타이밍을 조절하며 오야르사발에게 침투 패스를 연결하는 장면은 스페인의 공격 패턴 중 가장 위협적인 루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은 포르투갈 수비가 하프스페이스 커버에 어려움을 겪는 현재의 수비 구조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점유율과 중원 운영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전개 속도와 공격 연계의 정밀도에서 스페인이 포르투갈보다 더 완성도 높은 축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메리노와 오야르사발의 연계 플레이는 포르투갈 수비진의 간격 조절 실패를 적극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라민 야말의 측면 돌파 역시 포르투갈의 수비 전환 속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시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스페인이 더 많은 유효 찬스를 만들어내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는 스페인의 승리와 함께 언더 흐름의 경기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